네, 안녕하세요. 로고스 영어 저자 이성호입니다. 자, 오늘은 로고스 영어 독트린 154 22번째 강의를 촬영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투투 용법과 인오프 투 용법인데요. 자, 투투 용법과 인오프 투를 우리가 학습할 때 이 투투 용법과 인오프 투를 먼저 배우지 말고요. 우리가 so that부터 출발을 합니다. so that이 붙으면 자, 붙였으면 so하고 that이 붙였으면 우리가 뭐뭐하기 위해서라는 접속사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so that이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이 so는 부사죠. 이 부사이기 때문에 so 다음에 형용사를 수식합니다. 또는 부사를 수식합니다. 그래서 so that 사이에 형용사와 부사가 사이에 들어오게 되면 이때 다른 그래서 떨어지게 되면은 뭐뭐 해서 뭐뭐 하다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so that이 붙으면 우리가 뭐뭐 하기 위해서고 so that이 떨어져서 so 다음에 형용사 부사가 올 경우에는 우리가 뭐뭐 해서 뭐뭐 하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that이 오면 뭐가 되죠? 예, 맞습니다. that이 오면 뒤에가 절이 돼서 문장이 오게 되죠. 자, 그래서 that 다음에 우리가 can이 보인다. 자, can이 있다는 것은 조동사죠. 조동사가 살아있다라는 것은 문장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조동사 혼자 쓰일 수 없기 때문에 그런다고 씁니다. 조동사 혼자 쓸 수 없기 때문에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이 오겠죠. 자, 그래서 can이 오면은 이 문장을 enough to로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뭐하게 충분하게 있다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알면 되고요. 자, so that 다음에 can't가 오면은 can't 오면은 우리가 투투 용법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that절을 우리가 투부정사로 바꿨다고 보시면 됩니다. 투부정사로 바꿨다면 우리가 동사가 죽은 거죠. that절이 문장이 파기되면 투부정사가 될 경우에 우리가 이런 구조를 투투용법 enough to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얘기하면 so하고 that 사이에 형용사가 부사 오면 그 다음에 that절이 오게 되고요. 그 that절 다음에 조동사 can이나 can't가 오면 can이 오면 충분히 우리가 여유 있다라는 넉넉하다는 표현이 되고요. can't가 오면은 부족하다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투투용법이 되는 거고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 수 없다라는 구조가 됩니다. 이때 to는 부정의 의미를 쓰이기 때문에 이 투투용법에 뒤에 not을 집어넣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enough to일 때는 enough는 형용사로 쓰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부사로 쓰이게 됩니다. 형용사로 쓰이면 뒤에 명사를 수식하면 되는데 이 부사로 썼을 때는 형용사를 뒤에다 놓는 게 아니고 형용사를 앞에 위치된다는 거. 예, 이게 아주 중요하게 우리가 출제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enough 위치를 자세히 공부해 하셨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독트린 107번을 보겠습니다. 독트린 107번은 if 절의 쓰임을 우리가 정리해 보았습니다. if 절의 쓰임은 세 가지로 우리가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명사절로 쓰면 우리가 명사절의 종류가 몇 가지라고 했죠? 예, 5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명사절의 종류가 5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 if절입니다. 우리가 그냥 막연히 if라고 하면 만약 뭐뭐라면이라고 부사절로 생각하는데 if절은 명사절로 쓰고 있다는 거 아셔야 합니다. 그러면 if절이 명사절로 썼을 때는 뭐뭐인지 아닌지로 우리가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if절에 우리가 앞에 오는 동사가 있다고 했죠? 뭐뭐 있죠? 자, ask가 있고요. 그 다음에 wonder가 있죠? 그 다음에 now's 있고요. 그 다음에 don't know. 이런 동사가 올 때는 if
명사절이 쓰인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사절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사절에 if 만약 뭐뭐라면이라고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가정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사절인지 부사절인지 가정절인지 우리가 어떻게 구분하죠? 자, 구분하는 방법을 알아야겠죠. 자, 이 명사절 때는 자, 일단은 1번 주어방이 쓰이지 않습니다. 주어로 올 수가 없다라는 거죠. if절은요 웨더절과 같이 또 동일하게 쓰이는데 웨더절과 if절의 차이점이 우리가 독트린 30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첫째, 자 if 명사절이 불가능한 경우는 일단은 1번 방에서 쓸 수가 없습니다. 네, 자 웨더절이는 1번 방에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 if 다음에 or not을 바로 붙여 쓸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if 다음에 to 부정사가 쓰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치사 다음에 if 명사절을 붙일 수 없다. 그래서 if 명사절이 whether절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우리가 독트린 30번에 가보면 설명이 돼 있습니다. 자, 부사절 만약 뭐뭐라면과 가정절 만약 뭐뭐라면이라고 우리가 동일하게 해석은 되지만 자, 부사절에서는 자, 미래 시제 위를 쓰면은 불가능합니다. 자, 이 부분이 우리가 시험에 종종 출제되고요. 자, 가정절일 때는 우리가 알아야 할 부분이 뭐냐면 자, 가정절에는 우리가 would, should, could, might라고 들어가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는 우, 수, 구, 만. 그래서 우리가 가정법에는 우수구만이 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아셨으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독트린 108번으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if 가정법이 있는데요. 자, 가정법은 자, 우리가 가정법은 현실의 세계가 아닙니다. 가정법은 우리가 꿈의 세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꿈의 세계. 그러니까 현실화에서는 표현할 수 없는 꿈의 세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와 현재와 그 다음에 시제를 미래로 볼 수 있다면 자, 과거 시제, 가정법이라는 것은 아쉬움과 미련과 또 후회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과거에는 꿈을 꾸었습니까? 안 꾸었습니까? 예, 꾸었습니다. 그 과거를 우리는 과거에 꿈을 꾸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가정법 이 시제를 과거 완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과거 완료라는 시제는 없습니다. 가정법은 시간이, 꿈의 세계는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표현 자체를 과거 완료라는 폼을 갖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현재 우리가 꿈을 꾸죠? 자, 이 꿈을 우리는 과거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가정법은 꿈의 세계는 자, 꿈의 세계를 우리는 가정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거의 꿈을 꾼 것을 우리는 과거 완료로 표현하는 거고 자, 현재 우리가 꿈을 꾸는 것은 과거로 표현한다. 이렇게 아시면 시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과거의 꿈을 꾸는 과거 완료와 현재 꿈을 꾸는 과거. 그래서 현재 우리가 현재 세계에 있는 현실의 세계에 있는 과거와 그 다음에 꿈의 세계인 과거는 그래서 두 동일하게 과거로 표현하지만 쓰임 자체와 그 구조는 다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가정법의 시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정법 과거와 가정법 과거 완료. 자, 가정법 과거라는 것은 현실에 우리가 언제라고 했죠? 자, 현재에 우리가 꿈을 꿨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정법 과거 완료는 우리가 과거의 꿈을 꿨다. 이렇게 아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시제는 두 개고요. 자, 구조는 if 주어 과거형을 써야 합니다. 과거형. 자, 그래서 우리가 if I were 이렇게 쓰죠. 자, 왜 was습니까? 이것은 가정법이다 라는 표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는 주어 우스꾸만. 자, 우스꾸만이 뭐였죠? would, should, could, might를 넣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가정법은요. 그 다음에 조동사가 왔기 때문에 동사 원형이 와야
가정법 과거의 구조, 틀을 우리가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가정법 과거 완료는 현실의 세계에 과거의 꿈을 꾼 것을 가정법 과거 완료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if 주어 had 플러스 pp 구조이고요. 자, 그 다음에 주어 우스꾸만 have 플러스 pp 구조입니다. 자, 이 가정법 과거 완료는 현실의 세계에 과거의 꿈을 꾼 것을 우리가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 두 가지를 혼합해서 표현하는 것을 혼합 가정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앞부분은 자, 가정법 과거 완료로 표현했고요. 자, 그 다음에 뒷부분은 가정법 과거의 틀을 이용해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가정법 과거와 가정법 과거 완료를 혼합하는 것을 혼합 가정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가정법은 우리가 시제가 그래서 두 시제라고 했습니다. 과거의 꾼 꿈을 과거 완료 시제, 그 다음에 현재의 꿈을 꾼 것을 가정법 과거로 하는 것입니다. 이 가정법에 그러면 종류는 몇 가지입니까? 로고스 영어에서는 네 가지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자, 첫 번째 방금 배웠던 if 가정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I wish 가정법이 있습니다. I wish 가정법. 자, I wish 가정법은 뭐뭐라면 좋을 텐데 이런 구조입니다. 자, 그 다음에 as if 가정법. 자, 그 다음에 버포 가정법. 이렇게 가정법을 로고스 영어에서는 네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자, 그래서 if 가정법은 만약 뭐뭐라면 내가 만약에 뭐뭐가 되지 않죠. 내가 만약에 새라면 새가 될 수 없는 그런 세계를 우리는 가정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I wish 뭐뭐라면 좋을 텐데 내가 만약에 임금이면 좋을 텐데 제가 임금이 될 수 없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외우는 것은 I 하나죠. 가장 대표적인 게 if 가정법이 있고 I 그 다음에 as 두 개 스펠링이죠. 버포 이렇게 해서 1, 2, 3 순서대로 외워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as if, as though 가정법 같은 가정법입니다. 마치 뭐뭐인 것처럼 내가 마치 임금인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을 가정법 as if 가정법입니다. 그 다음에 버포 가정법이 있는데 만약 내가 멋이 없다면 내가 멋이 아니라면 그래서 우리가 if not의 형태에서 if가 생략되는 부분을 우리가 버포 가정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if 가정법을 현실에 꿈을 깼습니다. 꿈을 깼으면 어떻게 돌아오죠? 예, because로 설명해야 합니다. as나 만약 내가 만약 뭐뭐라면 했는데 내가 뭐뭐가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꿈의 세계와 우리가 꿈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는 반대로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새라면 내가 임금이라면 내가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새가 아니기 때문에 because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가정법에서는 과거의 꿈의 세계에 있으면 현실에 돌아오면 뭐가 되죠? 현재가 되는 거고 가정법 과거 완료였다면 우리가 현실에 돌아오면 과거의 현실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자, I wish 가정법은 I am sorry. I am sorry. 내 유감이다. 내가 뭐뭐였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그렇지 못해서 현실에 돌아와서 나는 미안합니다. 유감입니다. 이런 부분이 되는 겁니다. 자, as if는 마치 뭐뭐인 것처럼 사실은 내가 그렇지 않다라는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버포 가정법은 자, if가 생략된 만약 뭐뭐가 없다라면 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가정법, 꿈의 세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독트린 110번은 what의 쓰임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독해를 할 때 what이 많이 나타나죠. what이 많이 표현하는데 우리는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자 무엇이라는 말은 의문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의문문에 쓸 때, 의문사를 표현할 때 무엇으로 해석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관계대명사 what에 쓰일 때는 앞에 선행사가 없다라고 씁니다. 관계대명사 what을 쓸 때는 앞에 선행사가 없습니다. 명사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포함한 상태이기 때문에 뭐뭐하는 것. 그래서 what에 쓰임은 무엇과 뭐뭐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로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what 감탄문에서도 쓰입니다. 감탄문에서는 what이 간단하게 쓰이기 때문에 우리가 what의 쓰임은 그래서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로고스 영어에서는 독트린 153 가정법 또는 명사절 부분에서 강의해 보았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